지구상에 3,500 내지 6,000개에 이르는 언어들 가운데 고유한 자신들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민족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로마 문자를 빌어서 기록하는 영어나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등을 비롯해 현대인들이 쓰는 대부분의 언어는 기존 문자를 차용하거나 그것을 일부 변형해서 쓰고 있는데요. 몇 가지 상형 문자를 제외하고는 문자가 그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문자는 오직 우리 한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은 한글이 가장 자연과학적이고 논리성을 갖추었으며 인간이 발음할 수 있는 음성적 특질에 따라 만들어진 세계 유일의 자질 문자 체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한글이 어문의 차이를 나타내는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 등 어문의 자질이 문자 체계에 반영된 자질 문자라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대단히 앞선 어문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과학적인 문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려대 정강명예 교수는 한글의 발명이란 책에서 한글은 발음 기호로 만들어진 것이지 처음부터 문자 체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한글학자인 강상훈 박사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죠. 이는 한글에 대한 우리의 상식과 통념을 깨는 주장인데요. 정 교수는 훈민정음 언해본에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 통하지 않는다는 풀이에 오해가 있다고 말합니다. 훈민정음 첫 문장부터 풀이가 잘못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문제는 훈민정음 언해본 원인석보 원간문에서 국지어음을 풀이할 때 음자 풀이를 누락한 채 나란말싸미로만 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어음은 말소리인데 음자 풀이는 적지 않고 말씀 어자만 말싸미로 표기해 놓은 탓인데요. 목판인쇄 환경상의 단순한 미표기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논란을 불러온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문자라 함은 공용 문자인 한자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공용어인 한자에 대한 말소리, 즉 발음이 중국과 다르다는 것을 언어가 달라 소통이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한 거죠. 영어도 미국과 영국의 발음 차이가 있듯이 당시 한문도 명나라와 조선의 한자는 같지만 소리로 읽거나 말할 때는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달랐던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국지어음이 이호 중국 하야에서 중국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중국이란 호칭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서는 용어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이 문제는 언해본에 황제에 계신 나라로 표기되어 있으니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지역마다 소리가 달랐을 것이기에 명나라 황제가 있는 광남에서 쓰는 소위 표준말과 조선의 말소리가 다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논란이 되고 있는 훈민정음 언해본의 첫 문장을 해석해보면 우리 말소리가 중국에서 쓰는 말소리와 달라 문자인 한자로도 소통이 안 된다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훈민정음 자모음의 원리와 용법을 설명한 해례본이 나온 1446년 이듬해 편찬에 들어가 1448년 간행한 동국정운은 혼란스럽던 1만 4천여 조선 한자와 우리 고유어에 대한 표준 발음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외래는 우리말 표기가 쉽지 않은데요. 예컨대 우리는 덩소평이라 말하지만 덩샤오평이 원 발음이죠. 영어에서도 물이란 단어를 미국에 가서 워터라 발음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니 워로라 발음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글학자 강상훈 박사는 중국 명나라가 1375년 펴낸 홍무정운은 산스크리트 자모음 50개 중에서 36자모를 취해 운서를 만들었고 훈민정음은 28자를 뽑아서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는데요. 중국 운서에 대한 연구가 깊었던 세종대왕은
우리의 토속 한자음을 명나라와 비슷한 사성, 칠음으로 요약했습니다. 사성은 음의 높낮이의 차이로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을 말하며 후민영음에는 글자 왼쪽에 찍은 점의 수로 이를 표시했죠. 칠음은 아슬, 순치 후 오음에 반설음과 반치음을 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토속 고유의 음에는 사성칠음에 쌍기역 같은 된소리가 추가되는데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음은 큰 틀에선 전통적 사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성칠음에 된소리를 더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의 높낮이인 사성은 표기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죠. 채말리 등 유생들의 훈민정음 창제 반대 상소에 화가 난 세종이 너희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칠음에 자모가 몇이나 있느냐고 다그쳤던 것도 이러한 어문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말에 맞는 어문체계를 정립하고자 한 세종당의 고뇌와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문자는 기호들이 언어의 의미 단위 또는 어문 단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로 나뉩니다. 표음 문자는 음절을 표기하는 음절 문자와 음소를 표기하는 음소 문자로 다시 나뉘는데요. 영어 알파벳이 대표적인 표음 음소 문자라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도 소리값이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며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우수한 소리의 표기가 가능한 표음 음소 문자입니다. 네덜란드 언어학자 프리츠 포스 교수는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알파벳이라고 했죠.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 교수는 한글을 글자 모양이 소리의 자질을 구별하여 나타내는 자질 문자 체계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문자사를 한 단계 진보시킨 높은 평가라 하겠습니다. 또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성과 음을 구별하고 있는데요. 초성 중성이라 했지 초음 중음이라 하지 않은 겁니다. 성이 넓은 의미의 소리인데 비해 음은 사람의 입, 목구멍에서 나는 언어적 소리를 나타냅니다. 또 훈민정음은 반드시 초성, 중성, 종성을 합쳤어야만 음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영어 and의 경우 영어에서는 한 음절로 인식하는데 우리는 중성 어를 집어넣어 and 이 음절로 표기합니다. 그 이유는 영어의 바탕인 로마자에는 모음이 없지만 우리 한글에는 중성 어자 음소로 쪼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 한글이 영어의 표준 문자인 로마자보다 첨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글은 발음의 최소 단위인 음소 문자의 발달로 무수한 소리의 표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발음기호로 출발한 훈민정음이 표문자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창제 과정에 변은 토착 적용의 성공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문과 우리말은 말 순서가 달라서 한문을 그대로 읽으면 의미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국지음이 이호 중국 하야처럼 한문 중간중간에 구어인 이 하야 같은 토를 달아 읽었는데요. 변음은 예를 들어 동물이다라고 할 때 그동안은 이다를 한자의 뜻을 빌은 이두로 시여라 표기했는데 훈민정음 제정으로 음문 이다로 표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동안 이두 표기로 언어 생활에 혼란과 어려움이 적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세종이 이 문제를 아들들에게 풀게 했으나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자 죽산 안시로 시집을 간 딸 정의공주에게 숙제를 주었고 공주가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한자어와 구어를 구분해서 적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훈민정음은 이제 우리 토속 고유어까지 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실록에서 말한 대로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우리말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는 문자 체계를 구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훈민정음으로 우리의 토속 고유어까지 표기할 수 있게 되면서 훈민정음은 이제 표문자 음문의 알파벳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28자는 음문의 자모이고 이 훈민정음 자모로 초성, 중성, 종성을 합쳐 쓴 글이 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종실록 기록부터는 음문이라는 용어만 있고 훈민정음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음문은 천한 말을 뜻한다기보다는 한자에 대비되는 용어라고 하겠습니다. 세종은 이러한 우리말의 발음 기호인 훈민정음을 합쳐 쓴 우리글 음문을 선보이고자 수양대군에게 석보상제를 짓게 하고 스스로 원인청강제국을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대 모화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였던 만큼 지식인층은 여전히 한문 한자문을 사용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중인계층과 여성들을 중심으로 널리 보급되면서 마침내 1894년 갑오개혁을 맞아 나란말의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음문은 언서, 반절, 암컬, 아해걸, 각약걸, 국서, 국문, 조선글 등으로 불렸는데요. 이 명칭을 오늘날의 한글로 지으신 분은 주시경 선생님입니다. 한글의 뜻은 한나라의 글, 크고 바른 글, 세상에서 첫째 가는 글이란 의미입니다. 한글이 체계적으로 정리 통일되기는 1921년 조선의학계가 출범하면서였습니다. 한글날은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이 되는 해인 1926년 음력 9월 29일을 가계한날로 처음 정했는데 1928년 한글날로 고쳐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글날이 10월 9일인 것은 9월 상순에 훈민정음을 반포했다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기록에 따라 상순의 마지막 날을 양력으로 바꾼 날짜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라이샤워 교수와 페어뱅크 교수는 그들의 공동저서 한글의 전반적 재검토에서 한글은 아마도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모든 문자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체계라고 평가했죠.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 교수도 자신의 저서 문자 체계에서 한글은 어문의 여지 없이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지적 산물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렇게 한글날이 되면 우리는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한글이 과학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발음하는 법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해서 글자를 만들었다는 점인데요. 자음의 경우 발음기관의 모양에 따라 기역, 니은, 디귿, 시옷, 이응 5글자를 만들고 발음이 거세질수록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17자의 자음을 만들었습니다. 둘째는 우리말의 모음조화 규칙을 반영한 점인데요.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습을 본떠 모음의 기본자인 아, 이를 만들고 그 기본자에 획을 더해 모음 11자를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밝혔듯이 음문, 우리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을 하나로 합쳐 일자 이름을 표기하는 어문구조가 특징입니다. 초성은 발음기관의 상태와 작용을 본떠 앗을 훈치고 음을 기본글자로 만들고 여기에 획을 더하여 자음 17자를 만들었습니다. 중성은 천지인 3제를 상형해 아, 이 기본자를 만들고 이를 결합해 모음 11자를 만들었습니다. 종성은 새로 만들지 않고 초성의 글자를 그대로 썼습니다.
창제 당시는 28자였는데 아리아와 반치음, 옛 이응, 여린 히읗 네 글자는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현재는 24자모입니다. 이렇게 한글은 창제 시기와 창제자, 창제 과정과 원리가 밝혀진 유일한 문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말의 발음법을 면밀히 분석해 그 말소리에 맞는 글자를 만든 것은 세종대왕의 음성학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서양에서도 20세기가 되어서야 발달한 조음 음성학과 구조 어묵론인데 500년이나 앞서 이러한 이론으로 글자를 제정하고 여기에 동양의 철학적 사유 요소까지 담아 문자로 체계화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글의 또 다른 장점은 글자 수가 적어 배우기 쉽다는 점과 발음이 다양하지 않아 정확한 표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영어 알파벳의 경우 A가 베이비, 배드, 파티 등으로 각각 다르게 발음되는 것처럼 하나의 모음이 여러 소리를 가져 발음 기호를 봐야만 정확히 발음을 할 수 있는 반면 우리 한글은 일자 이름이라 그 자체로 정확한 발음과 표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글은 현대 정보화 시대의 문자 생활에 매우 유리한 구조를 갖췄습니다. 자판 사용에도 왼손과 오른손을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어 컴퓨터 자판 원리에 잘 부합합니다. 이런 점 등으로 한글은 대단히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글을 우수한 문자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문자도 다른 문자보다 열등하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발음법을 글자 모양에 반영한 한글의 과학성은 관점을 달리할 경우 한국어와 말소리 구조가 다른 언어의 표기에는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로마자는 편의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리점을 갖고 있으니까요. 사람도 개성을 존중해야 하듯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평등해야 한다면서 한글만이 우수한 문자라고 한다면 모순이 아닐 수 없죠. 이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할 수 있는데요. 한자와 한문을 아는 사람만이 지식과 사상을 독점해온 불평등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 한글의 창제 목적이었으니 말입니다. 훈민정음은 소리를 표기하는 표준 음성 기호로 만들어졌지만 우리말의 고유어까지도 표기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한글은 더 이상 발음 기호가 아닌 한자에 대응하는 표문자 한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오해와 논란 두 번째 주제, 한글은 문자인가 음성 기호인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